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이 일주일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담대 한도 축소에 이어서 향후 LTV 비율 추가 축소, 또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강화, 아니면 다주택자 금융 규제 강화 등의 규제가 연속적으로 발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밀어붙이겠다는 정부 의지,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첫 주, 네. 이 아파트 가격 상승세 실제로 좀 꺾였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티가 날 정도는 아니다. 예. 통계는 약간 후행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통계를 보면은 저전주에 0.43%에서 이제 0.4% 그렇게 변화는 없죠. 네네. 없는데 좀 더 민감한 거는 수요자들의 변심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안 사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KB에서 보여주는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지금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30일 기준인데 발표한 지 한 사흘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76.4로 종전보다 한 22.9% 정도 떨어졌고요. 강남 3개구 이번에 정조준을 했잖아요. 네. 그게 보니까 26.6% 정도 떨어졌어요. 확실히 아직 정책 효과가 완연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변화의 어떤 흐름은 좀 감지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심리 위축이 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네. 자, 그렇다면 정책 효과를 위해서는 얼마나 이런 정책이 좀 지속돼야 집값이 좀 현실화하고 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과거 사례를 보면요. 예. 한 3개월? 3개월. 혹은 한 6개월 정도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요. 지난 2019년 12.16 대책이 있었는데 그때 15억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가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 보면은 12월 달에 보면은 월간으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가 한 1.7% 오르다가 한 5개월 동안 0.5%로 이제 평균을 해보니까 뚝 떨어져요. 네네. 그러다가 6월부터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정부도 그 통계를 다 알고 있을 테니까 만약에 시장이 다시 불안해진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카드를 꺼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또 하나가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안 팔고 안 사는 이 네. 심리, 관망세 이 심리 왜 이렇게 돌아섰다고 보시는지?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수요자들이 마음이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면 상투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기 급등의 어떤 다른 경계감 이게 어떻게 보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 이제 그 정책이 나왔을 때 지켜보면요. 매도자가 마음이 변해서 막 이렇게 매물을 쏟아내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일각에 지금 2억씩 빠진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너무 일반화하기는 힘들고요. 대부분이 이제 매수자들이 안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 조정 국민이 길어지잖아요.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급한 이제 매도자들이 물건을 좀 내놓죠. 하락장 때.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과거와는 좀 다른 게 과거에는 주로 정책이 나오면은 막 하루 사이에 막 엄청 많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때하고는 좀 달라요. 좀 다른 패턴. 왜냐하면 그때는 재건축 중심이었죠. 지금은 얼죽신이라고 해서 신축 중심이죠. 네. 그러니까 그때보다 약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보다 실구주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정책의 효과가 단박에 이렇게 안 나타나는 그런 특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권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 이쪽은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가 싶은 지금 느낌은 듭니다만은 네. 문제가 또 이제 노원, 네. 도봉, 영등포, 양천, 더 나아가서는 경기 과천, 분당 이런 곳들은 또 소폭 혹은 급등한 곳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우리가 그렇게 우려했던 풍선 효과로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여기는 6.27 대책 이후에 하루 이틀 사이에 5천만 원, 1억 이렇게까지 호가가 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풍선 효과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지표를 볼 때 예. 이게 소음인지 신호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소음과 신고요. 이거는 소음입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이번에 이제 타겟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강하고 한강벨트하고 강남을 정조준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쪽에 그러면 중저가 쪽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번 대책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실거주를 이번에 해야 돼요. 정책 대출도 이번에 같이 줍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장의 흐름이 갭 투자가 아니라 상급지 갈아타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거의 미국 영화에 보면은 프리즈 그러잖아요. 예. 꼼짝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흐름이 감지되려면 한 달 정도는 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추세가 네. 뭐 아직은 풍선 효과까지는 아니라고 하시지만은 경기나 인천까지도 좀 더 네. 영향을 또 뻗쳐서 나갈 수도 있을까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외곽하고 네. 오늘 말하면 이제 노도강하고 인천 경기는 거의 같은 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타격 요번이 좀 덜한